거울 앞에 서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검은 반점이 오늘은 손등에도 얼굴에도 하나 더 늘어나 있더군요.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속 건강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없애려다 보면 돈만 쓰고 다시 생기지만 원인을 알면 누구나 집에서 줄이고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 경력 피부과 전문의 의사 이한성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검버섯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시술을 반복하다가 결국 좌절하는 분들,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오히려 피부를 망친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10년은 젊어진 얼굴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수백만 원을 쓰지 않고도 집에서 검버섯을 10개 만들고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단순히 피부뿐 아니라 몸속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비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 걷는 백세길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검버섯은 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버섯의 뿌리를 알면 관리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낯설죠?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쌓여 굳어버린 것입니다. 멜라닌 색소는 원래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햇볕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피부 표면에 검은 반점, 즉 검버섯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건강과도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서 검버섯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검버섯은 시간이 갈수록 변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한 갈색 반점으로 시작하지만 햇볕을 계속 쬐거나 방치하면 점점 짙어지고 크기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동전만 한 크기로 번지기도 하고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놔두다 보면 나중에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미백 크림을 사거나 값비싼 화장품을 사서 바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버섯은 피부 표면 깊숙이 자리 잡은 멜라닌 덩어리이기 때문에 겉만 바르는 화장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기도 합니다. 레몬즙을 바로 피부에 바른다든지 강한 식초를 발라본다든지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어 더 짙어지게 만들거나 화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없애야지 하는 조급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재발입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고 시술 후에도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쉽고 돈 거의 들지 않고 무엇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버섯이 생기는데도 시간이 걸렸듯 여더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방법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속에 당신이 달라집니다. 짧게는 2주에서 3주, 길게는 2~3달만 이어가도 검버섯이 옅어지고 피부가 훨씬 밝아집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젊게 만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천연팩입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레몬, 꿀, 녹두, 바나나 모두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재료들이 피부과 시술 못지않은 힘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는 레몬과 꿀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속에 쌓인 멜라닌 색소를 조금씩 분해해 주어 검버섯을 옅어지게 만듭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지는데 꿀이 수분을 잡아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내고 꿀 한 숟가락을 섞습니다. 여기에 밀가루를 약간 넣어 되직한 반죽을 만들면 바르기 쉽습니다. 이렇게 만든 팩을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손등 같은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소량만 발라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도 사용하세요. 또한 레몬 팩을 한 뒤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을 하셔야 합니다. 레몬이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햇볕에 그대로 나가면 오히려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에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꼭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두팩입니다. 녹두는 옛날부터 피부를 맑게 해주는 곡식으로 불려왔습니다.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 속에 쌓인 노폐물과 기름기를 흡착해 씻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를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피부가 깨끗해지면 검버섯도 점차 옅어집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녹두가루 3숟가락에 우유 2숟가락, 꿀 1숟가락을 섞어줍니다. 걸쭉해진 반죽을 얼굴이나 손등의 검버섯 부위에 바르고 15분 뒤에 씻어내세요. 한 번만 해도 피부가 한결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하면 한 달 안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녹두가루는 마트나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녹두 알갱이를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믹서기에 곱게 갈았으면 더 신선하고 효과도 큽니다. 우유는 미지근하게 데웠으면 피부에 더 잘 흡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검버섯은 하루 이틀 만에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멜라닌이니만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면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해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한 방법인데 바로 바나나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먹고 껍질은 버리시지요. 그런데 사실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비타민 A, B, C, E는 물론 구연산과 살리실산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주고 멜라닌 색소를 옅게 해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뒤 껍질 안쪽의 흰 부분으로 검버섯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마사지하듯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이것은 매일 저녁 세안 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마사지 후에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을 발라보세요. 바나나 껍질 속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와주어 훨씬 빠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인애플 껍질을 짧게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파인애플은 산도가 강하니 5분 이상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먹는 것이 잘못되면 피부는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피부는 매일 먹는 음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과 치료보다 먼저 밥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챙겨야 할까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한 대표적인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 시금치.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철분, 비타민 O와 C가 풍부해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검버섯이 짙어지는 걸 예방해 줍니다. 시금치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겁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담갔다가 꺼내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려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깨소금이나 참깨를 뿌리면 맛도 좋아져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둘째, 당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O로 바뀌어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씹어 드셔도 좋고 주스로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맛도 달콤하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기름 한 방울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러니 볶아 드실 때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세요. 당근을 매일 1개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피부톤이 서서히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당근을 습관처럼 드신 분들은 확실히 피부가 깨끗했습니다. 셋째, 호두. 호두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큰 힘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색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세포가 약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호두는 이런 세포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호두는 하루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잘게 부수어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면 훨씬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양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리코펜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멜라닌 형성을 억제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가지 중 하나만 꾸준히 챙겨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무리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검버섯은 결국 피부 속 멜라닌이 쌓여 생기는 것이고 그 멜라닌은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조절됩니다. 바르는 것만으로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피부를 바꾸고 얼굴을 젊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피부 겉에 직접 바르는 팩과 안에서부터 달라지는 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검버섯은 다시 생겨납니다. 바로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표면에 미세한 갈라짐이 생기고 그 틈으로 자극이 들어와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건조한 피부는 검버섯을 키우는 좋은 환경이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수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이걸 저는 3분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세안을 하고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이 피부 속에 오래 머무릅니다.
시간이 지나 피부가 마른 뒤에 바르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보습제를 꼭 비싼 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심지어 바세린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저녁에 세수하고 잠들기 전에, 아침에 씻고 외출하기 전에 하루 2번만 챙겨도 피부는 크게 달라집니다.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습제를 바를 때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조금 더 꼼꼼히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흡수되도록 해보세요. 피부가 따뜻해지면서 성분이 더 잘 스며듭니다. 두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햇볕, 즉 자외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었을 때는 피부가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져 자외선 자극이 그대로 색소 침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검버섯은 대부분 얼굴, 손 등 목처럼 햇볕을 많이 받는 부위에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흐린 날에는 안 발라도 된다, 겨울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구름이 낀 날에도 자외선은 80% 이상 피부에 닿고 겨울에도 눈에 반사된 햇빛이 그대로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양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넉넉히 바르세요. 그리고 한 번만 바르고 끝내지 말고 2~3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점심 무렵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에도 발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은 놓치는데 사실 손등은 얼굴 다음으로 노화가 빨리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얼굴은 깨끗한데 손등에 검버섯이 가득한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러니 외출 전에는 얼굴과 함께 손등도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검버섯 관리에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은 마치 두 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팩과 음식이 살을 붙여주고 이 두 가지 습관이 뼈대를 지켜주는 셈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아무리 다른 노력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 2번의 보습, 그리고 매일의 자외선 차단. 이것만 꾸준히 해도 검버섯은 크게 줄어들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를 지키는 습관을 넘어서 피부와 뇌 건강을 동시에 살리는 손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버섯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을 자주 움직이는 분일수록 피부가 더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는 것은 곧 뇌를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일 때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얼굴과 피부에도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쉽게 말해 손 운동은 뇌와 피부를 동시에 깨우는 열쇠입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검버섯이 옅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엄지와 손가락 맞대기 운동. 엄지손가락과 검지를 맞댔다가 떼고 다시 엄지와 중지를 맞댔다가 떼는 식으로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해줍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익숙해지면 점점 빠르게 반복해 보세요. 각각 10번씩만 해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둘째, 손바닥 비비기. 양손을 마주 대고 빠르게 비벼 열을 내주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그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보세요. 따뜻한 열이 얼굴에 전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가 환해집니다.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손바닥의 온기를 살짝 눌러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손목 돌리기. 두 손을 깍지 끼고 원을 그리듯 크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손목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팔까지 혈액이 잘 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만 하루 5분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손 운동은 단순히 검버섯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면 관절이 굳는 것을 막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즉, 손 운동 하나로 피부와 뇌, 그리고 관절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 운동을 끝낸 뒤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또 손바닥에 열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검버섯 관리에 2배의 효과를 줍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습관이지요. 이제 오늘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검버섯 관리 4단계 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에서 하는 천연팩 레몬과 꿀, 녹두, 바나나 껍질. 둘째, 피부 속을 바꾸는 음식 시금치, 당근, 호두, 추가로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셋째, 생활 습관 관리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 넷째, 손 운동 피부 내관절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하루 5분 습관.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지키셔도 검버섯은 옅어지고 피부는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고 마음까지 젊어지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검버섯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한 달 뒤 거울 속의 얼굴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들에게 꼭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45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비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